안녕하십니까. 박필강 만화미술학원 원장 박필강입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두 번째 시간인데, 구와 도형을 이용한 캐릭터 그리는 방법 간단히 소개할까 합니다. 구만 잘 그리면 고수가 될 수 있다는 말을 오늘 시간에 확인할 수 있을 건데요. 자, 우리가 흔히 그냥 동그라미 연습을 잘 해주시면 되는데요. 그냥 스케치 없이 동그라미를 그냥 이렇게 그리고, 여기도 동그라미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동그라미를 그립니다. 이 가운데 동그라미를 또 하나 그릴게요. 여기도 동그라미를 그리겠습니다. 자, 이게 기본형인데 동물을 그리는 기본 형태입니다. 자,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데요. 여기다 삼각형 그리고 이를 일자 그리고. 자, 우리가 흔히 좀 귀여운 동물을 그릴 때는 이 동그라미를 그렸을 때 이 동그라미 이 선에 쉽게 간단하게 점을 찍는다면 눈썹도 그려줄 수 있겠죠. 어떤 동물의 얼굴 형태가 나옵니다. 여기도 똑같이 반복해서 그린다면 시간 안 걸리죠. 여기다 동그라미를 찍고 동물의 형태가 나오고, 표정은 웃게 할 수도 있고, 눈도 어찌 보면 좀 귀엽게 그리려면 이렇게 그리셔도 됩니다. 이렇게 그냥 그리시고, 표정도 좀 이렇게 좀 재미나게, 이거는 좀 이렇게 비열하게 이렇게 그려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동물의 특징은 기본적으로 이 형태들은 다 똑같대. 동물의 귀에 특징이 있습니다. 자, 이 동물은 어떤 동물을 만들 수 있을까요? 이 동물은 이렇게 동그라미를 하면 곰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동물은 이렇게 머리 위에 토끼를 그리면 토끼가 될 수 있겠죠. 자, 이 동물은 또 뭘로 만들어 볼까? 삼각형을 그리면 어떤 형태의 동물이 되냐면 고양이나 여우 같은 동물을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또 다른 동물이 뭐가 있을까요? 동그라미를 그리고 삼각형을 그린 상태에서 똑같이 그리는데 몇 초 안 걸리죠? 이 옆쪽에 이렇게 붙여주면 이거는 강아지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자, 뭐 심지어 이제 이 안에 그 모양이 들어있는 동물들도 있죠. 동그라미 그리고 삼각형 그리고 이렇게 점 찍어도 되고 이렇게 그리고 굉장히 원순해 보이지만 여기다 사각형을 그리면 뭐 코알라도 만들 수 있겠지만 여기다 모양과 형태를 갖다 그려놓으면 호랑이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이 형태에서 기본형인데 약간 좀 캐릭터적으로 이쁘게 그리고 싶다 하면은 동그라미를 연하게 그리고요. 여기다 동그라미를 대충 그리고 필요한 선만 그리면 훨씬 더 이쁜 캐릭터가 될 수 있는데요. 제가 눈을 이 선 위에 이렇게 그리고요. 눈을 이 선 위에 이렇게 그립니다. 자, 눈의 간격은 눈 하나를 그렸을 때 이 눈 하나가 가운데 들어갈 정도. 그 다음에 아까 그렸던 선 위에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리고 여기다가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이런데 조금 형태 이렇게 그려주고, 그 다음에 고양이를 만약에 그린다 치면 고양이의 특징은 약간의 이렇게 삐져나온 형태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동그라미에 이렇게 그려주고요. 이 형태도 위에만 살려주고 줌 살려주고 이렇게 그린 다음에 수염도 있겠죠. 그려주고 이 형태 위에 이렇게 삼각형을 그려 넣어주면 고양이가 되고요. 그 고양이의 특징에 따라서 이런 머리카락을 약간 심어주시면 귀여운 고양이를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캐릭터의 눈 간격이나 캐릭터의 눈 모양에 따라서 개성 있는 동물의 형태를 만들 수 있다는 점 한번 연습해 보시고요. 자, 우리가 흔히 몸을 그리기 굉장히 힘들어하는데 이런 동물의 몸은 동그라미 형태에서 이런 버섯 몸통 있죠? 약간 버섯 몸통,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버섯 몸통, 이 몸통을 이 동물의 몸통으로 사용을 하면 되는데요. 이 지금 현재 이 동그라미를 마무리해 놓은 이 부분에다가 버섯 몸통을 이렇게 간단히 그려 넣어주고요. 이 맞닿는 지점에 손,
그 다음에 이 가운데에 다리를 짧게 그려주면 귀여운 캐릭터가 됩니다. 여기에 자기 상황에 따라서 옷도 입혀주고 리본도 해주고 그 다음 고양이니까 꼬리도 옆에 이렇게 그려주면 굉장히 귀여운 고양이 되고요. 다리 길이도 이 정도가 아니라 좀 길게 해주고 싶으면 이렇게 그려주면 장하시는 고양이가 될 수 있겠습니다. 누구나 동물의 얼굴은 누구나 쉽게 그릴 수가 있죠. 근데 동물의 형태에는 이런 고양이과 동물도 있지만 말과 동물도 있습니다. 객과. 객과 동물을 그리는 방법도 똑같은데요. 모든 그림을 도형으로 이해를 하면 쉽습니다. 동그라미를 그리고요. 이 앞쪽에 원통으로 이렇게 그려주면 약간의 옆으로 마이크나 아이스크림 모양이 됩니다. 여기에다가 제가 간단하게 어떤 동물을 그리는지 한번 봐주십시오. 여기다가 이렇게 그리고 동그라미 그리고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다는 이런 길을 그리고 여기다는 이렇게 그리고 여기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다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그리고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주고요. 표정도 재밌게 그려주고 이렇게 그린 상태에서 뒤에 이렇게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보통 이런 식의 느낌을 만들어 놓으시면 말을 그릴 수가 있겠습니다. 말. 자, 말만 응용되는 게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이 모양이 약간 학생들이 좋아하는 용의 모양과도 흡사합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그려보면 이렇게 그리고 동그라미 똑같이 그렸습니다. 이렇게 말을 그렸죠. 근데 말을 그린 것처럼 그린 게 아니고 여기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그렸는데 여기서 이런 눈썹을 그리고요. 그 다음에 용의 특징을 약간씩만 집어넣어줍니다. 용은 말에 비해서 입이 굉장히 긴 편이죠. 이런 식으로 똑같이 그립니다. 용은 또 수염이 굉장히 깁니다. 이렇게 그려놔주고요. 용의 특징을 자기가 살릴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더 살려주는데 용은 사슴의 뿔을 갖고 있죠. 사슴의 뿔을 갖고 있게 이렇게 그리고 이 앞쪽에 뭐 자기가 원하는 대로 뭐 이런 식의 모양도 만들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더 고약한 느낌을 줄 수 있게 인상을 써주고 여기서 몸을 말과 똑같이 그리는데 용에는 이런 몸통을 이렇게 비닐과 함께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당연히 이 뒤에 이런 모양들을 갖다 그려 넣어주면 되겠죠. 용이 귀가 있다는 말도 있고 귀가 없다는 말도 있고 귀가 있다고 생각되면 여기다 귀도 넣어주고 여기다 머리도 넣어주고 여기서 흘러내려오는 이런 부분도 넣어주면 상당히 멋있는 용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음영을 배우시겠지만 이 상태의 그림에서 음영을 저번에 연습했듯이 음영을 넣어주면 굉장히 멋있는 용이 되고요. 빠뜨린 게 있네요. 용의 수염도 이렇게 갖다 집어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여의주도 물고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그리는 건 뭐 디지털도 아니고 편집도 없습니다. 그냥 학원에서 설명하는 대로 그냥 그리고 있으니까 뭐 약간 미흡하더라도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인 공식을 그릴 때 동물은 동그라미를 이용해서 이런 몸통, 그 다음에 다리 모양, 팔 모양, 이게 동물의 기본형이라 생각하시고 한번 연습을 해보시고요. 동물의 종류는 고양이과하고 객과가 있는데 객과는 아이스크림 그리듯이 옆쪽에 입을 길게 해서 그림을 그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응용된 그림들이 동물에만 적용이 되는 거 아니고요. 사람에 적용이 될 수 있는데요. 자, 사람도 제가 한번 그냥 아이들이 그리듯이 강하게 그려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그라미 누구나 그리겠죠? 사람은 동물보다 어찌 보면 더 쉽습니다. 아이들이 흔히 말하는 이 십자가라는 게 있는데 이 십자가를 그릴 때 굉장히 잘 그리셔야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한데 보통
아이들이 그림 그릴 때 이렇게 그려서 십자가를 그냥 이렇게 대충 그려놓고 여기다 그리거든요. 흉내내기. 그러면 이 중심이 다 틀어지기 때문에 그림도 중심이 틀어집니다. 그래서 그림 그릴 때는 항상 십자가를 그릴 때는 동그라미를 그리고 이 왼쪽에 직선이 있어요. 아래쪽에 종이에 가로선이 있고 세로선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가로선과 세로선을 보고 반드시 그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십자가를 그리는 연습을 자꾸 하셔야 되고 시야를 넓히셔야 그림이 나중에 중심이 안 틀어지고 잘 잡힐 수 있습니다. 바꿨는데요. 사람의 얼굴 그리는 방법도 똑같습니다. 자, 동그라미를 그냥 진하게 한번 그려보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냥 아이들이 많이 그리는 방법이죠. 동그라미 그리고 간단히 따지면 십자가를 방금 강조했는데 위쪽 선에 보고 십자가, 아래쪽 선에 보고 십자가를 보통 많이 그립니다. 이 그리는 이유는 중심을 맞추기 위해서다. 자, 흔히 말하는 동물의 얼굴에서 동그라미가 이 정도 있었으면 이 눈을 아래쪽에 그렸을 때 좀 귀엽게 느껴지는 감이 있었죠. 사람도 마찬가지로 아이의 얼굴을 모티브로 하면 사람을 귀엽게 그릴 수 있고, 우리가 황금 비율이라 하는 이 기본 십자가에 이 정도의 눈을 그리면 어른의 얼굴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아이의 얼굴 그리는 방법으로 간단히 설계하면 십자가의 아래쪽 선을 약간 내려줍니다. 내려주면 눈과 코가 짧아지면 아이 얼굴이 귀여워지죠. 자, 자기가 이곳과 이곳의 중심점에 점을 찍어서 아이를 그냥 나타내 볼게요. 아이, 그 다음에 코는 간단하게 그냥 코가 길지 않게, 그 다음에 입을 갖다 집어넣습니다. 공식이 있는데요. 이런 공식도 공식이지만 그냥 자기 나름대로 그 귀여움을 강조해서 코하고 눈 사이를 굉장히 가깝게, 그 다음에 최대한 아이의 코는 작기 때문에 뭐 점을 찍어서라도 이렇게 그냥 나타내 주면 되고요. 귀의 위치는 눈 옆으로 그냥 이렇게 붙여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귀 아래쪽부터 이 아래쪽까지 일자로 맞추고 아래쪽까지 해서 이렇게 얼굴 형태를 만들어 주시고요. 좀 귀엽게 그리려고 하면 이 눈 가운데 나눠진 이 부분에다가 눈썹을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머리카락 그릴 때 그냥 막 이렇게 그냥 그리시는데요. 이렇게 그리시지 말고 여기에 보통 이마 부분하고 이 캐릭터의 가르마를 설정했을 때 머릿결이 흘러나오는 중심축을 하나 정하시고요. 이 중심축에서 계속 머리가 흘러나올 수 있게 이렇게 연습하시고, 캐릭터 처음 그릴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옆에 구렛나루점이에요. 이 구렛나루를 꼭 그려주셔야 캐릭터가 안정된 느낌이 듭니다. 구렛나루를 안 그리셔도 되는데 이 부분을 꼭 맞추셔라. 그 다음에 나머지 이 부분은 동그라미 제가 뭐 동글동글하게 그린 것도 아니지만 요 윗부분에 머리가 나기 때문에 이 중심축에 맞춰서 그 동그라미 이쪽으로 이렇게 머리를 그냥 가볍게 씌워주시면 간단한 캐릭터 그리기가 됩니다. 여기에 따라서 눈도 그리려고 하면 이렇게 그냥 저 여기다 그리고 있습니다. 눈을 이렇게 자기가 맞춰서 그릴 수도 있겠습니다. 눈의 형태도 다양하고 눈도 반짝거리게 하는 방법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식으로 한번 그려보시면 될 것 같고, 다음에 제 수업에서 이 눈, 코, 입을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또 간단히 또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따지면 사람의 얼굴이 되고요. 자, 아이 얼굴은 동글동글했다면 어른의 얼굴은 달걀형, 간단하게 달걀형을 그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중심축을 똑같이 반듯하게 나눠주시고, 어른의 얼굴은 딱 정해진 황금 비율이라는 게 이렇게 나눴을 때 양쪽을 다 나눕니다. 이렇게 나눴을 때 이 부분이 가운데 이 부분이 눈이 됩니다. 눈이 되고요. 여기 제가 이야기했죠. 여기 가운데는 이 눈 하나가 들어갈 정도. 그 다음에 이 아래쪽에 중심 나눠진 이 부분이 코가 됩니다. 코의 모양은 자기가 이렇게 어른이니까 자기가 살리셔도 되고요. 그냥 점만 찍으셔도 상관없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선과 이 선의 가운데 부분에
가운데 부분은 뭐가 되냐면 입술의 아래쪽이 됩니다. 입술의 아래쪽. 그 다음에 눈썹을 그려주시고요. 눈썹을 그려주시고. 눈썹을 그리실 때 꼭 눈보다는 약간 앞쪽으로 나가야 나중에 명암을 줄 때 편합니다. 그 다음에 코하고 눈 사이에 길을 주고요. 코하고 눈 사이에 길을 주고 여기에서 형태를 맞춰주시고 이 중심을 향해서 자기가 이렇게 얼굴 라인을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내가 그린 게 멋있을 수 있고 안 멋있을 수 있겠지만 직접 한번 연습해 보시면 더 멋있게 그림을 그릴 수 있겠죠. 사람마다 자기 개성이 있기 때문에 자기 개성 있게 눈도 만들어 보시고 그 위치에 제가 알려드린 거는 기본적인 그림을 쉽게 그리는 공식입니다. 자, 똑같이 아이 얼굴하고 비슷한 이마의 넓이, 그 다음에 이 부분에 중심축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중심축에서 이렇게 흘러내려오게 만든 다음에 항상 구렛나루 부분 마무리는 꼭 해주시라. 이 구렛나루를 안 그려가지고 그림이 좀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림을 잘 그린다 못 그린다 하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이렇게 머리카락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 부분에서 나간다 생각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이렇게 그리시고 여기도 이렇게 한 다음에 이쪽 균형과 맞춰서 이렇게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지우개 없이 지금 한 번에 다 설명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좀 균형이 틀어질 수 있다는 점 알아주시면 되겠고, 자, 이 목의 기본적인 두께는 이 눈에서 아까 중심을 잡아오는 눈에서 내려오는 두께인데요. 여자들 같은 경우는 좀 더 좁혀서 그리셔도 되고 남자들 같은 경우는 그냥 그대로 그리셔도 상관없겠습니다. 그래서 명암이 들어가는 거죠. 자, 저번에 했던 음영의 쓰임 방식은 이런 사람 얼굴을 그렸을 때나 빛이 떨어졌을 때 이건 동그라미로 보셔야 됩니다. 근데 사람마다 어떤 볼륨감이 있기 때문에 볼륨감에 따라서 명암을 넣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부분은 이렇게 해서 사람의 얼굴에서 이렇게 음영이 들어갈 수 있겠다를 이렇게 들어갈 수 있고 이 눈 밑에 어둡고 눈 밑에 어둡고 코 밑에 어둡고 목 밑에 어둡다는 것을 자기가 명암을 나중에 제 시간에 한번 갖겠지만 그 방법을 알면 채색할 때 도움이 되고 쉽게 그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시간 너무 길어지면 영상도 재미도 없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날 건데요. 다음 시간에는 사람의 이목구비 그리기, 그 다음에 사람 시간만 된다면 사람 이 캐릭터의 측면과 뭐 뒷면 뭐 그다음에 각도를 준 사람을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